문제는 14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글로벌 마켓에 대한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 국채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망가져봤자 뭐 얼마나 망가지겠어. 그래도 영국인데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야 그래도 영국인데 무너져봤자 뭐 우리나라보다 힘들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와 이거 진짜 폭탄이다. 여기에서 정말 트리거가 발생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면 영국 관련해서 10월 14일 날 금요일 날 또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관련해서 뭐 차트 관련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은 5일선인데 왜 이거는 반등이 나왔고 왜 이거는 반등이 안 나왔죠? 이거 굉장히 항상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목 선정의 문제인데 오늘도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는 5일선 반등이 잘 나왔는데 조금 비슷한 자리인데 이거는 막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장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부지런하게 한 줄이라도 봤던 사람은 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유도 모른 채 크게 손실이 날 수 있었던 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영국 신경 쓸 때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영국 국채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20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92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 내용이 길어져서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연기금 있죠? 연금 펀드가 있어요. 연금 펀드는 어떤 펀드죠? 우리나라 공직자들, 뭐 공무원들 또는 정년 퇴임 이후에 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재정을 운영하는 연금 펀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엄청 규모도 크고 그런 펀드 중에 하나인데, 국채를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대부분 본인 나라의 국채를 담보로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DI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복잡해서 아실 필요 없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영국 국채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영국의 연금 펀드에서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영란은행에서 국채의 매입을 일단은 하겠다.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된다. 왜?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 자금을 줘야 되는 연금 펀드가 마진콜이 나가고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연금 자금이 다 사라지게 된다? 물론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2200조 원의 규모의 연금 펀드가 있는데 10%씩만 마진콜이 나간다고 쳐도 200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과 똑같아요. 반대 매매 나가면은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연기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몇십 조씩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시장가로 던지기 때문에 그럼 국채 가격이 폭락을 더 엄청나게 하겠죠. 그럼 폭락을 하면은 또 담보 부족이 떠요. 다시 하락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겹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위기를 감지했는지 영란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야 일단 이거 막아야 돼. 왜? 야 이거 다 날아가면 진짜 큰일 나. 그래서 일단은 매수해. 일단 국채 매입을 해서 막아 라고 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근데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하면서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등이, 그래서 그 효과로 반대 매매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막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죠. 국채 매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요 정말로 그 연금펀드에 이제 반대 매매가 현실화되는 거고, 이후에 여파가 어떤 식으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일까지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고 했냐면, 이 영란은행의 국채 매입의 기한을 14일까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는 어떻게든 막겠다 약간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14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정말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4일 이후에 정말 더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면서 이런 국채에도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유럽 시장과 글로벌 마켓에 대한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영국에서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그거를 조금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슈가 14일날 마감이 되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게 긴축을 하면서 국채 가격을 일단 지켜야 돼. 왜냐면 마진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영란은행이 매수를 한다는 거는 또 시중에 파운드화가 더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달러는 회수하면서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파운드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막겠다고 임시 방편으로 파운드화로 더 풀어요. 게다가 트러스 총리의 또 감세 정책, 법인세 감면, 이것도 결국에는 확대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파운드화로 더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거를 임시 방편을 막는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파운드화 약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파운드화가 계속 공급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 대비 과잉으로 계속 파운드화가 공급이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파운드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파운드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영국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사라지게 되고, 사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 금융산업마저 서서히 좀 무너지고 있었어요. 좀 서서히 침체되고 있었고, 제조업은 그 진작에 다 거의 버린 셈이었고, 금융산업에 올인하겠다,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그 금융산업마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기초체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에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 파운드화 약세, 그 다음에 최근에 총리의 무책임한 정책들, 마진콜 위험에 따라서 또 파운드화를 풀고, 과연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본다면 좀 막막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영국이 지금 가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이 1,000억 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천억 불이거든요. 영국은 1,000억 불밖에 없어요. 이거 계속 임시방편을 막는다고 예전에 파운드와 영광에 심취해갖고 파운드 계속 찍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팔면 팔수록 어떤 식으로 문제가 커질지 모르겠구나. 연금 펀드의 반대 영향부터 이게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고 정말 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14일 전후로 해서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지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이슈가 영국 말고도 당연히 또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가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도 또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여러모로 좀 많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하고, 또 내일은 뭐가 있죠?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도 올리죠. 0.5%포인트가 거의 유력합니다. 그 부분까지 이슈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관련해서 또 차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5일선 매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5일선 매매가 잘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잘 나온 거는 피플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에서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석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요런 음봉,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5일선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와줬습니다. 신고가를 거의 찍어줬고, 물론 찍고 차익 실현에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5일선 반등이 잘 나온 케이스. 왜냐면은 장중 반등이 17%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토엔 같은 종목. 오토엔이 사실 보시면은 요때 한번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거의 한 3일선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5일선 자리는 이날 줬죠. 뭐 금요일날 저가 부근이나 아니면은 오늘 약간 시가 부근이 5일선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힘도 없이 5일선을 깨면서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왜 이 종목은 같은 5일선인데 안 나오고,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은 같은 5일선인데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약간의 뭐 디테일한 패턴은 좀 다르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투자 심리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 패턴으로만 이렇게 하더라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꾸준하게 높은 확률은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투자 심리는 미국장 또는 우리나라 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특징적이었던 섹터, 테마에 대한 어떤 뉴스가 어떤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재료가 뭐였냐면, 제가 오전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장전 체크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장에서 전기차, 자동차 업종이 크게 빠졌더라고요. 테슬라 빼고는. 포드가 6%, 거의 7% 빠졌고 GM도 4% 빠졌어요. 근데 나온 이슈를 체크를 해본 거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근데 보니까 UBS에서 자동차 시장 공급 부족에서 과잉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공급 과잉으로 간다. 그럼 악재죠. 그래서 악재가 나오면서 자동차 업종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는 중국 공장 출하량 급증 소식에 그나마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요일날 크게 빠졌었죠. 그 외에는 공급 과잉 뉴스가 굉장히 미국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좀 크게 빠졌다. 그럼 이게 뭐 조금 빠진 게 아니라 6%, 4% 이렇게 크게 빠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와 변동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과 오전장 공략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체크를 했다면은 같은 5일선 자리여도 오토엔을 했을까요?
오토엔도 결국에는 오른 이유가 중고차 관련 이슈로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한다. 거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자동차 시장이 공급 부정에서 과잉으로 패러다임 전환 악재가 나오면서 현대차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크게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전부터 현대차가 크게 맞고 시작을 하는데 현대차 테마로 올랐던 종목을 단순하게 차트 타점만 보고 매수를 하면은 확률이 올라갈까요? 이 뉴스를 체크하지 못한 사람들은 패턴만 보고 아마 공략을 했다가 LI 반등 안 나왔다고 보고 그냥 바로 손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체크하신 분들은 투자 심리, 자동차 관련으로 올랐던 테마, 자동차 업종은 조금 약해질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은 혹시 모르니까 패스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교적 이런 이슈와 특히 크게 관계가 없는, 봤을 때 쭉 이슈를 체크를 해봤는데 바이오 관련해서는 크게 안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개별주로서 바이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그래도 타점에서는 비교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오늘 시장에서 이런 피플 바이오 같은 몇몇 종목들이 타점에서는 비교적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왔고 오히려 오토엔처럼 자동차 관련 종목 테마는 나올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사소한 흐름 하나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또는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타점을 좋게 잡는다던가 충분히 나한테 유리하게 좀 전략을 미리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 공부도 너무 좋지만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미국장 다 체크하고 주요 뉴스 뭐가 있고 악재 나온 거 호재 나온 거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이유가 다 이런 거 하나라도 내가 혹시나 체크를 못해서 손절할 수 있는 이 단 하나라도 피하기 위해서예요. 길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 번, 두 번 손절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계좌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손실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기회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무리한 매매, 내동매매, 심리적인 영향 등등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 피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계좌 관리의 첫 번째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같은 5일선이어도 왜 안 나왔는지, 복귀를 할 때는 이런 뉴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왜 자동차 업종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까지 미국자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종목 선정을 할 때 디테일하게 좀 더 심리가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 같은 종목에 좀 더 선정하는 그런 실력들이 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하니까요, 살아남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엔 살아남는 자가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주식 고수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또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